컴포가 위치하시는 네, 10시 정각에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kW는) kJs/S이고, 자, 내 목소리 나오죠? 아까 앞에서 말한, 네, 물의, 여기서의 압력과 여기서의 압력의 차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순전히 m.g/h죠. 그쵸? 9.8 m/s에 980 곱하기 m 다트는 150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10에 3승이 붙어야죠. 이렇게 곱하면 그냥 줄이 나옵니다. 그쵸?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m 다트는 그냥 153kg/s가 생기면 되죠. 58.4? 어떻게 나왔지? 그냥 요렇게만 되는 거죠. 이건 아니면 이항 좀 나은가? 네. 그쵸? 뭐 여기서 나오는 낙차가 여기서 모두 그냥 운동 에너지 없이 낙차는 무조건 전기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효율이면 뭐면 다 무시하고, 그쵸? 요거는 여기서의 압력과 여기서의 압력 차이를 가지고 요거는 계산하는 거고요. 저희는 뭐 굳이 이걸 안 보고 그냥 얘하고 얘 높이차가 얼마다 라고 계산한 것 뿐입니다. 혹시 질문이? 네, 맞아요. 킬로와트를 줄로 변환한 겁니다. 근데 킬로와트나 킬로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킬로와트가 킬로줄 퍼 세크일 뿐이고 m 다트라고 했으니까 세크는 그냥 나중에 붙이면 그만이니까 150kJ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이런 문제를 많이 내드립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트랜스퍼, 히 트랜스퍼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배울 게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러한 것들에 hit이 들어가고 나가고 work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work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나간다고 하는 게 클로즈인데 무슨 work이 들어와야 그런 거 이게 풍선으로 보시면 돼요. 풍선. 그렇죠? 풍선이 부풀면 얘가 뭔가 바깥으로 밀어내죠. 그런 게 어찌 보면 다 work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바깥에 외기의 온도하고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전력할 영법칙이죠. 온도는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25도는 똑같으니까 안 흐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차이가 없으면 흐르지 않는다예요. 네, 그래서 차이가 없으면 흐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15도짜리가 있으면 당연히 열이 바깥으로 들어올 거고 5도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2배가 들어오진 않고요. 나중에 이제 히트 트랜스퍼 하시면 배우는데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히트 트랜스퍼 됐잖아요. 그럼 그 열은 어디서 줬을까요? 자, 열은 어디서 줬을까요? 외부에서 줬겠죠. 그럼 외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외부에서 열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는? 외부는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네, 온도가 낮아지죠. 근데 우리 외기가 낮아지나요? 외기는 낮아지지 않죠. 그 이유는 서라운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저버라고 부릅니다. 리저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낮아지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만 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캔이 있어요. 여기가 25도씨였고 여기가 5도씨였어요. 그럼 여기 25도씨는 25도씨로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캔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25도가 유지가 안 되고 여기서도 여기 부분만 본다면 여기가 25도가 아니라 뭐 24도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여기 전체가 25도에서 다시 또 열 전달을 해서 25도가 되겠죠. 즉 연력학에서 나중에 문제를 낼 때 알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리서버라고 하는 애는 열, 온도, 압력 이런 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는 얘는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가
뭐 바닷물에 물 한 바가지 넣는다고 바닷물 수위가 아주 조금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건 무시할 만큼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외부로 힛이 들어오거나 뭐 어찌돼서 이게 만약에 45도짜리였다. 그럼 외부로 힛이 나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힛 트랜스포트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걸 Q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위 무게당이면 스몰 q겠죠. 그 다음에 q가 나가는 줄 퍼 세크면 q 다시겠죠. 여기 킬로와트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델타 t, 왜냐면 이게 킬로 줄 퍼 세기였으니까 여기다가 세크라고 하는 또를 곱하면 q가 될 겁니다. 열 전달되러 나가는 양. 시간이 1에서 2까지를 합한 게 이게 되고, 근데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의 함수가 아니죠. 시간이 뭐 언제는 당연히 상대성 원리에서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가긴 하지만 그 시간이 느리고 빠르게 가는 거는 거의 0. 뭐 피코세크보다도 더 느린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직선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서라운딩의 에어에서 2kJ의 써머리 힛으로 나와서 이게 힛 트랜스퍼스 밖으로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30kg 줄이 들어오는 걸 5초 동안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5로 나누면 6kW가 들어온 거죠. Q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매스당으로 나눈 스몰 q는 얘를 2로 나누면 15kJ/kg이 되죠. 연력학 지금 책에 1장, 2장 풀어보면 연습 문제는 진짜 쉬워요. 근데 예제 문제는 연습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풀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러다 2장이 좀 넘어가면 확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서 컨덕션이 어떻고 컨벡션이 어떻고 라디에이션의 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가르쳐 드리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의 개념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키네틱 세어리는 뭐 이런 게 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몰레큘이 엄청 작은 볼이잖아요. 사실 뭐 알다시피 물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알죠. 얘가 108도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모션을 가지고 있고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자량도 있고 애들이 볼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그런 키네틱 에너지는 다 무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힛이라고 그럼 열은 뭐냐? 이 아톰들 혹은 몰레큘들이 가지고 있는 랜덤 모션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게 힛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힛이 들어오면 인되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모션을. 키네틱 에너지를 더 갖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지니까 없으면 에너지가 내려가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컨덕션은 두 개의 물체가 맞닿아 있어서 여기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하는 걸 컨덕션이라고 전도. 그 다음에 컨벡션 대류, 레디에이션 복사죠. 그렇죠? 컨벡션은
표면에서 이러한 유체가 흘러서 둘이가 이렇게 열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어서 공기에 의해서 열을 주고받거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컨벡션이고, 레디에이션은 에미션으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복사는 중간에 매체가 없이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로 에너지를 주는 거죠. 자, 웨이브로 에너지를 줬다가 웨이브로 일로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오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레디에이션으로 이렇게 오죠.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오존층이 이런 걸 막아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웍에 대한 걸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hit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웍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Q라는 것을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웍을 정의를 하면 요 세 개가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서머다이나믹 로우, 퍼스트 로우라고 하는 게 요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게 서머다이나믹 퍼스트 로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 인터널 에너지가 뭔지, 그 다음에 hit이 뭔지, 그 다음에 웍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웍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는데 다 똑같이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는 거였죠.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뭐 폴스하고,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폴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움직임의 폴스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움직여야 되는 게 웍입니다. 웍. 지금 뭐 피스톤을 밀어 올리거나 샤프트를 돌리거나, 그러니까 뭔가 디스턴스가 이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의 이동이, 그러니까 뭔가 이동이 있는 게 미케니컬 웍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와이어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가 팽창해서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뭔가가 팽창하거나 수축, 그래서 이거를 뭘 밀어 올리거나 내리는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부르느냐? 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밀어 올리거나 하려면 압력이라고 하는 차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뭔가를 밀어낸다라고 하려면 이쪽에서 미는 힘과 이쪽에서 미는 힘의 크기를 봤을 때 이 힘이 더 커야지만 얘가 일로 밀리는 거죠. 근데 이 힘을 정의할 때 무조건 여기가 100N이고 여기도 여기 10N이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는 면적이 더 크고 여기가 면적이 작으면 똑같은 힘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압력이라는 값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만 미케니컬 웍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웍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 웍을 정의할 때
압력을 가지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이제 연력학에서 다루는 대부분들이 유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유체가 나타내는 힘,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hit이 있고 work이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이러한 클로즈 시스템에서 보면 열도 들어갔다 나갈 수 있고 hit도 work도 들어갔다 나갈 수 있습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동안은 클로즈드 시스템만 다룰 거고요. 그때 work이 hit이 들어오고 나갈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바운더리를 통해서. 그럼 이러한 일과 열이 왔다 갔다 할 때 1이라고 하는 지점과 스테이트와 2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네? 프로세스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저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드렸죠. 인력학에서는 이 프로세스랑 상관없어요.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 열 전달이에요. 우리는 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열역학이기 때문에 전달은 이거랑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스테이트 1하고 스테이트 2가 움직이는 범에 이렇게 갔을 때 에너지를 계산하고 나요. 그 다음에 열 전달을 배우시면 열 전달에서 본인들이 계산해서 나온 값이 얘랑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열 전달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열역학이 틀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역학을 잘 배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열역학의 값을 틀리게 알고 있으면 이미 열 전달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여기 보는 뭐 여러 가지 뭐 패스의 펑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패스랑 상관이 없습니다. 연력학은. 그래서 1번으로 가느냐 2번으로 가느냐에서 보면 당연히 여기를 적분한 요 값이 에너지거든요. 요렇게 가냐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에 따라 좀 요렇게 가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쵸? 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1상태하고 2상태에서의 에너지의 변화량이 과연 열로 갔느냐 웍으로 갔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만큼이 1과 2의 차이예요. 네. 1상태로 이 지금 프로세스 A 상태로 가면 요 밑에가 웍이 한 일이거든요. 즉 똑같이 1상태에서 2상태로 갔지만 중요한 거는 A 프로세스로 가면 웍을 적게 한 거고요. 지금 뭘 많이 한 거예요? Q, 히트 트랜스퍼를 많이 한 거고 이 상태로 가면 웍을 많이 하고 hit을 줄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합친 값은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의 차이에 의해서 가는 것에서 웍을 많이 했느냐, 열 전달을 많이 했느냐의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계산하는 이 1상태와 2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의 값은 경로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웍으로 많이 뺄 거냐, 열전달로 많이 뺄 거냐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웍으로 빼는 건 지금 이야기했듯이 경로의 함수인 거예요. 어떤 경로를 가느냐, 1에서 2로. 이 밑에가 뭐가 되기 때문에 웍의 총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전달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총량 두 개가 합친 총량은 변하지 않고 뭐 프로세스랑 상관이 없는데 실제 그 각각 한 개만은 패스의 펑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연력학이 엄청 헷갈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패스의 펑션이 아니랬다 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전체적인 에너지의 변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상태일 때 에너지하고 2상태일 때 에너지. 그게 뭐냐면 연력학 1법칙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총량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열전달이 아니라 웍입니다. 웍.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얼마만큼을 빼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뺐느냐 못 뺐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